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거의 다 많은 이제 공부들을 했고, 특히나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학부모 되는 연령층은 거의 80%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요즘 대학 진학률이. 고등교육을 전부 다 받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더구나 또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7명, 8명 이랬었지만 지금은 1명, 2명이니까 그냥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제대로 신경을 정리해서 쓰지 않으면은 자기 자식들을 길러주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케어하는, 교육시키는 굉장히 부담을 주고,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 오늘 10월 10일입니다. 써놓는 거 보니까 학부모 등살 못 이겨서 담임 간두는 교사가 3년에 2배로 늘었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 제목으로 담임 교체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 딴짓한 아이 교과서 낭독시켰다고, 학생 인사 제대로 안 받아줬다고, 학부모들 아동학대 경찰 신고, 교원단체 교권 침해로 의혹 상실, 담임 수당 적고 학부모 개입 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만들었던, 물론 이제 일부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드문 일이겠지만은 어떤 선생님들이 또 과도하게 학생들을 제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당연한 걸 생각하고, 선생님이 빠따 때린다고 그랬죠. 때리고 해도 당연하게 처벌 받고 그랬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게 안 통하죠. 지난해 3월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였던 민지영 가명입니다. 수업 중 딴짓하는 A양에게 누구누구나 한눈 팔지 말고 칠판을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A양이 집중해 안 하자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교과서 한 대목을 서리내어 읽게 했다. 이건 아주 선생님으로서 너무 당연하죠. 또 이분이 초등학교 민지영 교사가 아마 여선생님인 것 같은데, 예전에 남자 선생님 같으면은 물론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실을 A양 부모는 민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어. 자녀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였다. 한 달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부모는 교육청에 다시 민원을 냈다. 그 과정에서 너 같은 게 무슨 담임이냐, 선생님 그만둬라 등의 폭언과 삿대질을 당한 민 씨는 우울감에 심해져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의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다른 교사로 담임을 대체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스스로 담임을 그만두는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9일 정성국 국민의힘 교육부에서는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교연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교사 본인이 원해서 학년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경우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0년 54명을 시작으로 2021년 1년 90명, 2022년 118명, 지난해 124명이 스스로 담임을 관뒀다. 2월 들어 7월까지 담임 교체 55명이 자진해 교체했다.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자리에서 물러난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해 담임 교체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체된 담임 61%가 초등교사였다. 중학교는 18%, 고등학교에서는 21%. 학교에서는 담임이 바뀔 때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의 기간제 교사를 새로 뽑거나 교과 전담 교사에게 맡기도 한다. 중학교 경우엔 해당 학급 부담임이나 그 반에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등을 후보에 놓고 운운한다.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등에 따른 교사들 의혹 상실을 담임 교체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다. 업무 부담은 큰데 담임 수당은 적고 학부모와 학생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원래 교사들, 특히 담임을 거의 필수적으로 맡은 초등교사들 사이에서 담임교사가 된다는 건 학생 수십 명의 학업 및 생활태도 가치관 형성 전반을 이끌고 돌본다는 책임이 수반돼 자부심으로 여겨졌다.
4년째 근무 중인 50대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는 초임 교사 시절만 해도 교내 사정 등으로 담임을 못 맡으면 속이 상해 온종일 울었다면서, 하지만 요즘 교사들은 담임을 서로 안 맡으려고 난리라고 했다. 23년 차 초등교사 한모 씨는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에 숙제를 시키면서 얘들 휴식 시간을 빼앗아 과제를 억지로 시켰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교실 뒤편에서 말다툼하는 여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교실 앞쪽에서 착한 사람은 친구와 다투지 않습니다라고 반복에 진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가까이서 싸움을 말리거나 혼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 인사를 제대로 안 받아줬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폭행할 수 없도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민원을 전담하는 중간 단계를 마련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예전에 우리 학교 다녔다고 생각하면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도 또 뭐 젊은 학부모들이 듣거나 보면은 뭐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아동 학대인가를 갖다가 우리 학부모들이 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안 되겠어요? 교육 차원에서 수십 명씩 데리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집에서 애들 방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학교 교육은 안 되잖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게 참 선생님들 혹시 우리 아이가 한 30명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 성향이 있는가 걱정을 하고 담임 선생님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얘를 좀 좋은 방향으로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길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이제 뭐 선생님들은 전부 다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좀 부정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 교육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체를 다스리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 이런 게 그 문제가 된다. 이건 뭐 이제 일부는 학교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견해, 생각,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식들을 맡기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